11번째까지의 면접 후 면접 제안 연락이 오지 않는다. 매일매일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 공고를 확인하며 끊임없이 이력서를 최소 2곳 이상 지원하고 있다. 5곳, 10곳, 15곳, 20곳을 지원할 때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싸늘하다. 쫄린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25곳의 회사에 지원할 때까지도 면접 제안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주 1회는 면접을 보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주의 면접을 한 군데도 보지 못했다. 이제 정말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한 도전의 끝이 보이는 건가 싶다. 지금 면접 제안이 없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다. 체감상 이런 경우도 있었다. 면접 제안이 없을 때는 없다가 희한하게 면접 제안이 몰릴 때도 있었다. 그래서 주에 2번 본 적도 있긴 했었다. 그렇지만 별로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조급하니 미래보다 현재를 보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면접 제안이 없으면 우울하다.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앞으로 면접 제안이 없을 것만 같아. 내 스스로도 감정이 업다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인데 이것들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닌가 보다. 어느 순간 아직 끝이 아니야 할 수 있다의 감정일 때는 MC 스나이퍼의 Better Than Yesterday를 듣는다. 또 어느 순간 이게 끝인가? 더는 없는 건가 싶을 때는 MC 스나이퍼의 글루미 썬데이를 듣는다. 순간순간 극과 극을 느끼고 있다. 어느새 구직 활동한 지 3달이 다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 추석이 돌아오고 채용이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발 그 전에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 지금부터 2주 안에 취업을 못하면 추석으로 인해 한 달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면접 제안이 없다. 몽롱해지는 정신을 다시 부여잡았다. 11번째 면접 후 26곳에 이력서 지원하며 연락 없는 장기간의 공백을 겪었다. 그리고 27째 회사에 이력서를 지원하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는 면접 제안 연락이었다. 재윤, 꼬라지. 이곳은 소방안전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체이다. 꽤 큰 업체인데 내가 지원한 곳은 이 업체에서 자회사로 분할한 업체이다. 그리고 규모는 공고상 직원 수 7명 정도이다. 공고상 업무는 온라인 MD와 인원이 많지 않기에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 멀티로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았다. 이 의미는 매출 규모는 있는데 아직 과도기인지 인원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자회사로 분리된 지 1년 조금 넘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액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제는 출퇴근 거리에 의의를 두지 않지만 집에서 전철 한 정거장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 개인 사업을 했을 때 건물과 동일하고 층수만 다르다. 그래서 왠지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지 않은 출근길일 것 같아 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판매 사이트를 보았는데 리뷰수와 판매 등급도 좋았고 SNS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다. 면접 제안 전화가 왔고 급한 느낌을 피력하였다. 급해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 곧 추석이니 그 전에 사람을 뽑아 추석 전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 역시도 최대한 빨리 면접 보고 출근하고 싶었기에 다음날 오전 10시에 면접 일시를 잡았다. 전화도 그렇고 면접 일정 문자 안내도 그렇고 매우 친절하여서 호감이 갔다. 그래서 정말 나쁘지 않으면 면접 잘 봐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전에 어느 분의 댓글에 너무 빨리 가도 안 좋다고 하셔서 평소 15분 전에 갔던 나는 10분 전 도착으로 갔다. 사업을 접고 오랜만에 오는 길이고 건물이지만 뭔가 반갑고 기분이 좋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고 여성분께서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셨다. 그런데 회의실이나 미팅룸으로 안내를 해주시지 않고 사무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에 있는 한쪽 의자에 안내해 주셨다. 그래서 미팅룸을 누가 쓰고 계시구나 싶어서 잠깐 대기하느라 앉아있으라 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였고 사무실은 매우 깔끔했지만 직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좌측으로 직원들 업무하는 책상 공간이 있었고
정면으로 통유리로 된 대표실과 하나 더 룸이 있었다. 두 개의 룸은 누가 봐도 회의실이나 미팅룸이 아닌 사무공간이었다. 안에 여성분 한 분이 계셨고 좌측의 직원 업무 공간에는 젊은 남성 한 분과 여성 한 분이 일하고 계셨다. 순간 느낌이 왔다.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는구나라는 확신이 섰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과 아까 안내해주신 내 또래 정도 보이는 여성분이 오셔서 앉으셨다. 본부장님과 온라인팀 과장님이셨다. 역시나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았다. 크게 상관없다. 좌로 남직원과 여직원, 정면 룸에 여직원 이렇게 세 분이 계셔서 크게 눈치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면접관 두 분께서 미소 지으며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 인사를 받고 예전에 개인 사업했을 때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웃으시며 아 그래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아시겠어요? 라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좋았다. 느낌이 좋다. 자기소개를 요청하셨고 경력 기반으로 대답을 하였다. 자기소개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이런 부분도 자연스레 대화하듯이 물 흐르듯이 하여 나름 좋은 분위기였다. 나는 또 좋은 분위기를 받고 나름 사전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내 자신을 어필하였다. 그랬더니 많이 조사하고 오셨네요 하시며 좋아하셨다. 느낌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전 회사들에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 숫자적으로 어필을 하였다. 다시 나에게 업무적인 질문을 몇 개 하셨고 있는 그대로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이력서를 읽어가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언급하셨다. 소방안전 관련 제품이라 지원하셨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렇다고 하며 업무적인 것은 물론 회사의 가치관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플러스 점수가 된다고 하셨다. 이력서 지원한 사람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합격에 가까워졌다 생각이 들었고 마무리만 잘하자 생각하였다. 과장님께서 내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이 들게 되었다. 온라인 M&A 업무가 30%이고 고객 응대, 물류 재고 관리, 상품 관리, 매출 보고가 70%라고 하셨다. 온라인 M&A 업무는 과장님께서 메인으로 잡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케터 2명이 있어서 내부에서 마케팅 및 광고를 하였는데 이것을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어 기존 마케터 2명을 퇴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기에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내 포지션에서 온라인 M&A 업무가 30%라면 적극적으로 동참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면 직원 더 뽑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은 들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주신 업무의 비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세분화하니 꽤나 많은 업무가 되는 것이었다. 보통 3개의 부서가 해야 할 일을 혼자 맡아 해야 한다고 하니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사실 못할 것은 없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이런 자리에서 업무적인 부분은 대충 들으면 안 되기에 말씀드렸다. 개입사업 하면서도 혼자 여러 부서의 업무를 다 해왔었다. 다만 제가 업무량을 알 수 없어서 과부하 걸리지는 않았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면접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했다. 그냥 따지지 말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만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다. 암튼 그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웃으시며 조심스럽게 MBTI를 물으셨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하여 나는 ISFP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IS라고 하시며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본부장님께서 여기 과장님이랑 잘 어울려 일 잘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일하면서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고 물으셨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회사를 위해 생각하고 의견을 냈는데 이유 없이 안 된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딱히 리액션이 없으셔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직급에 대해 그동안 과장 차장으로 일하셨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온라인팀 과장님이 계셔서 아마 대리 정도 생각하신 것 같다. 나는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면접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여기까지 난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그냥 게임 오버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으셨다. 난 이 순간 머뭇댔고 당황을 하였다. 이렇게 뻥 뚫린 작은 사무실 중간에서 옆에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연봉을 물어보시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팅룸에서 면접을 보면 면접관과 면접자만의 소통이고 또는 이렇게 두 명이 들어오시면 상급자만 남고 나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다 들리게 희망 연봉이 얼마냐고 물으시니 당황하였다. 아니면 쪽지에 적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암튼 희망 연봉을 얘기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면접 일정을 잡아뒀고 7일 뒤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면접의 95%가 좋았는데 마지막 5%가 깨름칙하다. 그래도 95%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니 나는 기대를 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난 이 좋은 느낌을 살려 일주일 동안 다른 곳 이력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느낌이 좋았고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문자가 왔다. 중소기업 불합격 안내 문자 거의 안 오는데 문자가 왔다는 것은 더 큰 기대를 하게 됐다. 보통 이때 좀 떨리는데 한 개도 떨리지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문자 내용을 확인하였고 난 불합격을 하였다.